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붙인다. 이게 접합한다라고 그러죠. 예. 요새는 용접이라고 안 그러고 전체를 어우러서 접합 기술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쓰죠. 뭐 용접학회에서도 요새는 말을 이제 접합 기술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붙인다는 뜻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접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접합법에는 붙이는 법에는 어떤 접합들이 있느냐? 두 가지죠. 기계적인 접합이 있고 야금적인 접합이 있습니다. 뭐 야금적은 말 그대로 금속적인 거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기계적인 접합은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볼트 이음, 볼트 너트 이음. 자, 이거는요. 이 두 개를 이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이어야 되는데 볼트를 여기서 끼고 너트로 채웠죠. 자, 체결력을 갖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네. 그래서 결합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리베리움입니다. 옛날에는 리베리움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겠지만 옛날에는 배를 만들 때도요. 리벳을 이용했죠. 잠수함 만들 때도 했고요. 뭐 1차 세계대전 나오는 뭐 누구리아 종울리나 이런 데 보면 장갑차가 나오는데 보면 막 리벳으로 다 해놨어요. 그때는 용접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해서 그랬을 건데요. 어쨌든 뭐 잠수함을 이제 이 리벳을 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정으로 쳐서 여기를 이렇게 꼭 누르게 브레이킹 이렇게 해서 이제 수미를 이렇게 유지하게 만들어놨는데 깊이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리베디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루브이움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판금에서 많이 쓰이되죠. 이거는 판금 쪽에서. 판금이라 하면 얇은 판을 가지고 재관하는 걸 판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표적인 거 보면 이런 게 있을까요? 난로 연통. 난로 연통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걸 확대해 보면 요거는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타격한 거거든요. 접어 있게 그루브 이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화갑법 같은 경우는 요새 주로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관을 자, 이렇게 해서 관을 넓혀 놓고 이쪽 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확관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거의 파이프를 많이 하죠. 파이프. 자, 기계적인 대표적인 이음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키도 있고요. 키도 있고 뭐 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핀도 있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자, 기계적인 접합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야금적인 접합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용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금적인 접합은 용접인데 용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 융접 퓨전이라고 그러죠. 녹인다 라는 뜻이고요. 압접, 프레저 눌러서 붙인다. 그 다음에 납땜, 이 세 가지로 나누시죠. 그래서 용접을 보면 크게 용접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눈다. 녹여서 붙이는 거, 눌러서 붙이는 거, 중간에 땜나 눌러서 붙이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야금적인 접합이라고 한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용접을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가 금속이 매끈매끈하죠. 광도 나고 못도 나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광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빛을 비춰보면 자, 여기 아주 매끈한데 여기다가 스크린 하나 넣고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아주 매끈한 것 같은데 이게 쭉 가보면 자, 이렇게 우툴투툴한 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우툴투툴한 요 차이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인력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용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자,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원자 사이 인력이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뭐 우리가 철판 같은 녹이라고 하고도 스케일이라고도 하죠. 이거 스케일 이렇게. 그러니까 녹이 있으면 절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제거해야 되고요. 특히 뭐 녹이란 자체가 뭘까요? Fe3C죠. 이게 스틸이 탄소 강이잖아요. 철에 탄소가 들어간 게 여기 플러스 O2가 되죠. 산소가 되면 이게 산화물이죠. 이걸 녹이라고 그러죠. 예. 좋게 얘기하면 산화철이고요. 근데 못 쓰는 산화철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들을 베껴내야만 용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접법의 분류, 아까 용접법의 분류 세 가지 했잖아요. 하기는 용접도 했고 압접도 했고 납땜도 했어요. 근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 디테일하게. 용접은 뭐가 있고 압접은 뭐가 있고 납땜은 뭐가 있는지 이건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자, 아까요 여기 보면 아스테리스크 별표가 하나 있었죠? 앞에 요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출제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기는 뭐 이거는 왜 없을까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용접의 방법이 이거다. 예? 이거는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용접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융접, 녹여서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압접이 있었고요. 납땜이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아크 용접이라 한다면 용접에 속하게 되겠죠. 일반적인 용접이 모두 다 거의는 78%, 80%는 다 용접에 속해 있어요. 나머지 20, 30%가 압접, 납땜인데요. 자, 용접을 보면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아크란 자체는 두 개의 물체를 전기적으로 갖다 붙였다가 약간 띄면 백색의 방전이 일어나는데 그걸 아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방전을 시켜서 하는 용접을 아크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용접기가 많이 발전 안 됐을 때 결국은 용접기가 보다는 프락스라는 게 발전하면서 피복제가 발전하면서 아크가 안정되고 용접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옛날에는요 그런 게 없어서 탄소 아크, 탄소봉으로 아크를 일으켜서 거기다가 금속을 녹여 넣는 지금 보면 아주 원시적이죠. 용접도 잘 안 되고 붙어 있다는 개념만 될 정도의 용접들이에요. 탄소 아크 용접. 요거는 뭐 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슬래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 중에 아크로 방전을 일으켜서 열을 넣고 거기다가 금속을 넣었으니까 결함도 많을 거고요. 강도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 못 가고 다 없어지게 되는 용접의 종류들이겠죠. 근데 금속 아크 용접인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탄소가 아니고 금속과 금속을 방전시켜서 아크를 발생시켜서 하게 되는데 두 가지죠. 피복제를 쓰든 아니면 가스를 쓰든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 아크예요. 실드 아크예요. 아크를 보호한다는 실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드 아크 용접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여기 맨 아크 용접이 있어요.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접들은 여기죠. 피복 금속하고 얘는 뭘로 쓸까요? 얘는 피복제가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피복 금속 아크라고 했어요. 스터드 용접. 스터드 용접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노출돼서 하는 스터드가 있고요. 페롤리아는 보호된 것 중에서 하는 스터드 용접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스터드 용접이 여기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보호되지 않는 거, 보호되는 거. 그러니까 서머리드 아크 용접은 일명 자모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링컨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프락스 속에서 이렇게 피복제를 덮어놓고 모재가 있으면 피복제를 이렇게 덮어놓으면 얘가 대기가 차단됐겠죠, 그죠? 여기 대기가 차단됐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아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속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아크가 대기가 차단돼서 보호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서머리드 아크 용접은요, 대용량입니다. 기본이 뭐 900A짜리, 뭐 1200A짜리, 1500A짜리 이런 대용량 용접기들이죠. 이건 자동에 가장 많이 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자, 불활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소적 교포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수소, 헤륨,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 중간을 딱 나누면, 얘 1부터 18까지 가는데요. 예, 이 가운데를 쫙 나누면, 이쪽으로 가면 뭔가 결합을 하고 서로가 움직이는 걸 잘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솔로예요. 절대 남하고 안 합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헤륨이나, 네온이나, 알곤이나, 크립톤이나, 이쪽 계열이거든요. 예, 불활성 가스들입니다, 다. 얘들은요, 네온은 절대 산소하고도 합하지 않고 저만 있으려고 그러고요. 헤륨도 마찬가지고, 알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우리는 이거를 불활성 가스라고 그러죠. 불활성. 다시 얘기하면, 이 가스를 이용해서, 예? 요 가스를 이용해서 쉴드 시킨다. 자, 그래서 이 가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너트 가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요 앞에, 텅스텐 이너트 가스 웰딩. 그래서 티그 용접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불활성이라는 거. 예. 미그는 뭐냐? 미그는 그러면 메탈 이너트 가스 미그. 자, 이거는 아까 티그라고 하지 않고 GMAW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